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입니다. 여러분의 2024년은 지난 2023년에 비하여 일취월장할 수 있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이슈를 속인다. 글쎄요, 여러분 이슈를 속여 보셨습니까? 속이면 될 것 같습니까? 속이면 이슈가 넘어갈 것 같습니까? 그렇다는 막연한 생각, 가능하겠지라는 생각,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통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연료 절감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연료 절감기를 부착하면 먹는 줄 맞습니다. 혹자는 믿습니다. 맞습니다. 이 이슈는 멍청한 것 같으면서도 똑똑합니다.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최소한 이 이슈에 들어있는 로직을 아신다면 생각을 하고 또 하게 될 겁니다. 며칠 전에 올렸던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또 한 번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보시겠습니다. 산소 센서가 이렇게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슈 속이기를 하려고 합니다.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고등이 켜졌다. 그 경고등의 숫자가 뭐냐? 여러분들께서 모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0V 선이 여기 있고 중간에 있고 기준선이 있습니다. 기준선 이하에서 피드백을 한다. 그런데 기준선 이하에서 피드백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피드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쁘게 그리느라고 곡선을 그렸는데 대부분의 자동차는 그냥 일직선으로 갑니다. 일직선으로 가든 또는 곡선을 그리면서 가든 여기보다는 아래쪽에 있다.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슈를 속이겠다. 발상은 참 좋습니다. 그 발상이 과연 통하겠는가? 실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진이 있습니다. 엔진. 여기서 흡입, 압축, 폭발. 그 다음에 배기 나옵니다. 여기서 뭘 만나죠? 촉매를 만나죠. 촉매 앞에 있는 센서가 S1, 촉매 뒤에 있는 센서가 S2입니다. 이 산소 센서가 여기도 붙어 있고 여기도 붙어 있다. 지금 이슈를 속이려고 하는, 며칠 전에 언급을 했던 내용이 P0136, P2098이었습니다. P2098의 파형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0136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파형을 볼 수 있는 진단기라고 하고 기준선이 있고 기준선 아래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걸 P2098 또는 P209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여기에 있는 거 P0136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파형입니다. 곧 S2의 파형이 이렇게 나온다. 즉 2096, 2098로 나오는 위에 있는 파형과 P0136, 0135 이런 식으로 아래에 있는 파형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 이슈를 속인다. 이슈가 이것을 오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슈 속이기에 사용되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 부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멍 뚫려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맞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센서가 들어가야 되는 구멍이라 크게 되어 있고요. 배기가스의 열을 덜 감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구멍은 작게 뚫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장착하면 이슈가 속일 것인가 보겠습니다. 산소 센서입니다. 이것을 여기다가 조립합니다. 조립이 됐다 하면 여기까지 갑니다. 이게 전체 길이, 이 어댑터에 박히면 여기까지 갑니다. 하프선까지 간다. 곧 정상일 때는 머플러 배관이 있고 여기에 나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센서가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배기가스가 지나가면서 이것을 가열하게 됩니다. 가열이 안 될 걸 대비해서 두 개의 선에다가 14V의 전기를 가해줍니다. 이 자체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전기를 넣어준다. 그런데도 피드백이 기준선 아래에서 피드백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센서 자체에서 가열을 해주는데 나오는 배기가스 온도가 낮으니까
식어버리는 겁니다. 식어버리니까 기준선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기준선 이하에서 피드백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슈를 속인다고 하는 분들이 이걸 박습니다. 박혀 있으니까 센서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ECU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구멍 뚫려 있는 곳, 구멍이 작으니까 배기가스의 열이 더 낮아지겠죠. 안 그렇습니까? 센서가 받는 온도가 정상일 때보다 여기 온도가 직접 머플러에 삽입된 경우보다 더 낮은 온도. 그러니까 이 센서가 직접 가야 되는데 배기관의 온도를 직접 감지를 해야 되는데 이 어댑터를 달았기 때문에 센서가 받아내는 온도가 더 낮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P2096, P2098 그리고 P0136 이런 것들은 이걸 끼움으로써 더 나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더 나쁜 쪽으로. 곧 피드백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런데 아무 때라도 이걸 달면 되는 줄 알고 부착해서 ECU 속이기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산소 센서의 개념을 좀 아시는 분이라면 과연 이런 거를 장착해서 ECU를 속이려고 했을까? 시도를 했던 정비사분의 생각을 묻고 싶은데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자동차 소유자분한테 어떤 분이 장착했느냐, 어떤 실력을 가진 분이냐 이렇게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가셨는지 모르니까 평상시에 단골로 다니시던 곳이 아니겠는가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요. 요즘 유튜브에 ECU 속인다는 내용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찾아가셨을 것도 같고 어쨌든 간에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배기관 그리고 촉매 여기가 S2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온도가 고온입니다. 몇 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피드백을 보면 여기서 올라오는 시그널을 보면 고온으로 나온다 할 때는 기준선을 중심으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는 영상이 있었죠. 그건 여기 있습니다. 아셨죠? 가장 많은 자동차들에서 발견되는 고장 코드는 P0420, P0430입니다. 주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ECU를 속인다 했을 경우에 이렇게 달았어요. 그러면 이때의 온도보다 이때의 온도가 내려간 거죠. 안 그렇습니까? 멀어졌으니까. 그러면 P0420이 정상적으로 온도를 좀 늦게 받게 했을 경우에 기준선 P0420, 0430 현재 아답터를 부착했을 때 내려와서 이렇게 바뀔 것인지 여기서 더 내려올 것인지 이거는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길이는 조정을 해야 돼요. 사실은 나사를 만들어서 조이고 풀고 해서 이 길이를 신축성 있게 조정을 해주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피드백의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즉 P0420을 없앨 수도 있고 P0430을 없앨 수도 있고 막연하게 정해진 스펙의 이 어댑터를 갖다 부착했을 경우에 또다시 P2096, P2098 이렇게 고장을 다시 바꿔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됐을 때와 이렇게 됐을 때 연비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선 여기에서 피드백을 하고 있다. 아답터를 장착했다. 이렇게 올 건지 이렇게 올 건지 1 그리고 2 1의 경우로 오면 좋습니다. 그런데 길이가 멀어서 2로 와버리면 이런 신호는 ECU로 하여금 연료 보충 신호입니다. 즉 연료를 더 넣어주세요 라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현재 여기는 연료를 빼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1번의 항목 여기는 현재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순간에 아이들 상태 아니면 주행하는 상태 아이들 상태도 여기
주행 상태도 여기. 이렇게 되면 차가 약간 묵직해집니다. 그러나 연비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연료를 빼라는 신호거든요. 차가 안 나갑니다. 계속 가속할 때 가속 지연이 옵니다. 또 변속 타이밍이 늦어집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것을 방치하는 걸 좋으냐, 이렇게 하는 게 좋으냐,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현재 이렇게 나오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던 파형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아이들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행을 해보니 얘가 피드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속도를 낮춰서 다시 아이들 상태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때 경고등이 점등됩니다. 여기도 경고등이 점등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경고등이 꺼집니다. 자동차는 항상 아이들 상태로 세워놓는 게 아니죠. 주행도 하고 정차도 하고 또 주행할 때 속도를 내기도 하고 천천히도 가고 그 모든 조건마다 피드백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는 피드백일 때 과연 이것을 고정시킨 상태, 계속 연료가 많은 걸로 또는 고온으로 ECU로 들어간다면 정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다가 엑셀링을 해봤더니 피드백을 하더라. 빠르게 느리게 엑셀링을 하면 거기에 반응해서 피드백을 하더라. 이런 경우는 정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정비를 해야 되는 경우는 피드백을 하긴 하되 기준선 이렇게 있다가 엑셀링을 했더니 피드백을 합니다. 그런데 엑셀링을 했더니 이렇게 빠져나온다. 이거는 정비 대상입니다. 왜? 연료를 계속 보충하라는 신호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다시 피드백이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계속 이렇게 간다. 이거 정비 대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연료가 많이 들어온다는 뜻이고 엔진에서 고온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즉 엔진의 온도가 높아질 만한 이유가 있다. 제가 OBD1은 뭐고 OBD2라는 얘기를 317번 영상에서 OBD1, OBD2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엑셀 페달을 밟았더니 고온으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는 OBD1입니다. 엔진의 파워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연료 분사를 줄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그런 상태가 되는데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연료 분사를 줄이는데 계속 나온다. 뭔가 있겠죠. 엔진의 온도가 높거나 도둑연료가 들어오거나 그런 뜻이에요. 이런 자동차는 급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RPM이 뚝 떨어졌다가 살아나거나 아니면 뚝 떨어지면서 그냥 시동 꺼짐으로 바뀌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CU 속이기라는 말은 아무 때나 통하는 게 아니다. ECU 속이기는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경고등이라는 거, 점등. 자, 이거는 뭐예요?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덮어버리고 ECU를 속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곧 경고등은 누가 켰어요? ECU가 점등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의 문제를 여기서 아답터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신호를 낮춰주겠다. ECU를 속이겠다. 아니다. 통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안 통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ECU 속이기는 거의 100이면 100 다 실패입니다. 왜 그런지 바로 EMS 로직을 모르시니까 가능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동차는 이와 같이 간단한 ECU가 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차 제어를 한다고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들어가주면 ECU가 잘 처리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확 집어넣어준다. 그러면 우리가 물 먹다 사려 들린다 하는 것처럼 ECU가 처리를 못합니다. 온갖 별의별 고장을 다 띄워줍니다. 그래서 똑똑한 걸로 알았던 ECU가 의외로 멍청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저한테 보내오는 분들의 고장 코드를 보면 아 이것도 복합 신호가 동시에 들어가서 ECU가 멍 때렸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진단해서 진단 결과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겠다 라고 하고 있고요. 또한 가끔은
말도 안 되는 번역본의 장비를 이용해서 진단해서 알아먹을 수 없는 고장 코드를 가지고 저한테 문의하신 분도 계신데, 이제는 이슈를 아셨으니까 속이지 못하는 이슈라고 생각하시고 제대로 된 진단기를 통해서 그들이 보여주는 데이터, 경고등의 숫자 믿지 마시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한테 새해에 거는 소망입니다. 여러분들도 고장 없는 자동차를 타시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한테 전화해서 아무것도 안 켜져요. 경고등이 없어도 데이터를 보면 진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고요. 경고등을 가지고 믿는다면 순진한 것입니다. 왜? 그리 똑똑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순차 제어한다는 것조차도 모르시기 때문에 경고등이 켜진 거를 그대로 믿으시고 정비하는 겁니다. 곧 섣부른 판단, 그리고 정비, 그리고 후회. 제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분석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서 정비를 하셔라. 그러면 여러분들 손해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호주머니가 두둑해집니다. 나는 작년에 정비하느라고 정비비를 몇백 쓴 거야. 이렇게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고장이 안 납니다. 한번 제대로 고쳐놓으면요 1년 내내 너무나 심심하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고쳐간 분들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막상 없는 분들 그렇습니다. 때가 됐는데 5만 킬로 탔는데 3만 킬로 탔는데 뭐 바꿀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많으세요. 정비를 못해서 안달난 분도 있는가 하면 언제든지 버려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고 드리는 겁니다. 자동차 어렵지만 분석만 잘하면 쉽습니다. 올해는 2024년도에는 제대로 된 분석, 그걸로 자동차 정비하시고 제대로 된 세상 분석을 통해서 4월 11일 날 선거도 하시고 우리가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2024년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슈 속인다는 거 과연 통하겠는가?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다. 그거는 아답터라는 거에 길이를 신축시켜가면서, 즉 늘리고 줄여가면서 맞춰 나가는데 그거는 포기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올바른 정비가 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